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직무적성 검사, 우리 일명 SKCT라고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볼 부분은요,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언어 추리 문제까지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T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수리 문제도 약간 문자 형태가 같이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조건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추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명제만이 아니라 명제를 대우로 바꿔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보기들이 들어있기도 하죠. 자, 저하고 한 5문제, 6문제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응용수리 문제 유형인데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보기에 이렇게 문자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이런 문제를 보시면. 단순하게 숫자로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정답 자체가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있는 조건을 좀 잘 순서대로 정리만 잘해주시면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딸의 나이는 8살이고요. A년 후에 딸과 아버지 나이를 합치면 현재 딸의 나이의 7배가 된다고 한다. 자, 그러면 현재 아버지는 딸의 나이 몇 배인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몇 배인가를 구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버지 나이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나이 그쪽을 문자 X로 한번 둘게요. X. 자, 그 다음에는요,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그대로 한번 옮겨봅니다. 현재 딸의 나이는 8살이고요. A년 후에 A해가 지나게 되면 딸도 A만큼 나이를 먹게 될 거고요. 아버지도 플러스 A만큼 나이가 그죠?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A해가 지난 뒤에 딸과 아버지 나이 합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X에도 A만큼 아버지 나이예요. A해가 지난 뒤에 그리고 8에도 A만큼 그죠? 딸의 나이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그렇죠? 그때 합치면 현재 딸의 나이 7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딸의 나이 7배 얼마인가요? 현재 8살이니까 56이 되겠죠. 이것이 56이다라는 식이 나오네요. 정리 한번 해봅니다. X 플러스 A 두 개죠. 2A. 자, 이것은요, 8 넘겨줄까요? 항상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한번 정리해보시면 여긴 48로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한 식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재 아버지 나이에요. X네. 48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현재 아버지 나이 이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것은 이 아버지 나이가 현재 딸의 나이의 몇 배인가 구하라고 했죠. 몇 배인지 구하려고 하면 두 개를 나눠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8이 2의 4배인 거 알 수 있는 이유는 8 나누기 했을 때 4가 나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해보시는 거예요. 48 마이너스 2a를요. 이것을 8로 나눠보면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나누기 8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따로 보시는 거죠.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는요. 분모 각각에게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똑같이 뭘로 나눠지나? 2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4분의 이쪽은 2로 나눠서 24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2로 나눠서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A. 그렇죠? 그럼 4분의 24 마이너스 A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 몇 번에 있나요? 3번. 그래서 3번에 있습니다. 자, 풀이 방법 어때요? 사실상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응용계산 문제 풀 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보시면 마지막에 숫자가 정리가 되지 않고 문자가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다인 거죠. 그렇죠? 처음에 문자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식으로 옮겨보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 해놓고 난 뒤에는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갔던 겁니다. 정답 3번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요. 응용계산 문제인데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2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2번 문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1대3이고요. 안경을 쓴 학생과 쓰지 않은 학생 비율이 1대1입니다. 전체 학생이 500명이고 전체 몇 명인지 알려줬네요. 그리고 안경을 쓴 여학생이 165명이라면 안경을 쓰지 않은 남학생은 몇 명인가 라고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정보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비율로 나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각각 계산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전체 50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경 쓴 여학생 알고 있거든요. 여학생 쪽 구해볼까요? 남과 여가 1대3이면 전체 4로 나눴을 때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자, 곱하기 4분의 3에서 여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뭐 4분의 1 남자 구하는 것도 뭐 똑같을 거예요. 뭐 빼기 하시면 되니까 마지막이에요. 4분의 3으로 여학생 구해봤더니 여학생이 375명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500에서 375 빼주시면 나머지 125명은 남학생인 것도 알 수 있겠죠. 여기 여학생이고요. 남학생은 그러면 나머지 125명인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경을 쓴 학생과 쓰지 않은 학생 비율이 1대1이라고 했어요. 그럼 500 중에서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만큼, 그죠?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50명은 안경을 썼고 250명은 안경 쓰지 않았고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250명 안경을 쓴 학생인데 그 중에 안경 쓴 여학생이 165명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250에서요. 165를 빼면, 그렇게 하면 안경을 쓴 남학생 나오겠죠. 그죠? 안경 쓴 남학생 구하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250에서 165 뺐더니 남학생이 85명 나오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나요? 안경을 쓰지 않은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남학생 전체는 125명. 안경 쓴 남학생이 85명. 자, 빼주시면요. 나머지 40명이 안경을 쓰지 않은 남학생 되겠죠.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에 있네요. 1번. 자, 순서 한번 다시 잡아봅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남녀 학생 구분 한번 지어봤고요. 1대3이라는 걸로 4분의 3, 4분의 1로 구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안경 쓴 학생이 절반, 250명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250 중에서 안경 쓴 여학생이 165라고 해서 뺐더니 안경 쓴 남학생이 85명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남학생 전체에서 이걸 빼주면 나머지가 안경 쓰지 않은 남학생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40명인 거 다 1번으로 확인했습니다. 조건 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이것도 뭐 식에다 그대로 순서만 좀 잘 잡아서 넣어주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보실 수가 있겠죠. 2번 답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볼게요. 5가지 커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조사는 541명 총합이죠. 541명이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차와 2차 구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1차 ABCD, 2차 ABCD일 때 그 구매 가지고 총합계도 각각 제시가 되어 있죠.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합계가 제시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는 게 자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세요. 그죠?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옳은 것인 거 보시고 기억 보겠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취향에 맞는 커피를 꾸준히 선택하고 있다고 했네요. A는 끝까지 A, B는 끝까지 B 이런 식으로 1차, 2차 구매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AA 그리고 B, 그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 숫자들이 똑같은 구매를 하고 있는 숫자인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쪽보다 이 대각선 숫자가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쪽보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어때요? 맞는 내용이네요. 니은 봅니다. 1차에서 A를 구매한 소비자가 2차에서 C를 구입하는 경우가까지 했는데 여기부터 한번 끊어볼게요. 한 문장의 조건이 2개 이상 들어있을 때에는 끊고 확인하고 그 다음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다 읽고 나서 한번 볼까라고 해보시면 다시 처음부터 또 읽게 되거든요. 시간 낭비되는 거예요. 다 끊어봅니다. 1차에서 A를 구입한 소비자가 2차에서 C를 구입합니다. 자, 1차 A에 2차 C인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44네요. 그죠? 그 반대의 경우보다 반대는 1차 C 그리고 2차 A가 되겠죠. 자, 1차 C에 2차 A는 17이 되겠네요. 반대의 경우보다 더 적다. 아니죠. 44가 지금 훨씬 많은 경우에요.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C를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일 많다라고 했네요. 자, C를 구입하는 소비자 지금 세로축에 보시면 합계 나와 있잖아요. 231 나와 있고요. 가로축 합계는요. 204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쪽보다 합계가 가장 큰 거 어때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도 쉽게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옳은 것이었으니까 기억과 디귿이 답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보기 보시면 기억과 디귿 들어있는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4번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가로축, 세로축 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기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빨리빨리 캐치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최근 자료성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위주로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연습만 충분히 하시고요.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빨리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 대부분이에요. 3번 문제 4번으로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언어 추리 문제 몇 개 볼 건데 이것도 우리가 좀 복잡한 조건 같이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조건 중에서 여러분들 좀 신경 쓸 거 몇 가지만 봐주시면 충분히 빨리 해결 가능하거든요. 자,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보시면요. 다음 조건을 보고 맞는 문장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읽어보시면 아마 좀 신경 쓰이는 단어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일부의, 뭐 모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단어가 이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실 때는요. 그런 거 다 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첫 번째 문장을
가장 큰 B종 공룡보다 A종 공룡은 모두 크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모두 다 빼고요. 그냥 B보다 A가 크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B보다 A가 크다.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냥 B보다 A가 크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했을 때 대부분 답이 나오고요.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일부 가장 이 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헷갈리는 이 단어들은 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일부의 C종 공룡은 가장 큰 B종 공룡보다 작다라고 했네요. 이것도요. 일부, 가장 다 빼고요. C는 B보다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C는 B보다 작다. 자, B보다 또 C가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가장 큰 D종 공룡보다 B종 공룡은 모두 크다. 마찬가지로 D는 B보다 크다. 그죠? D는 B보다 D보다 B가 크다죠. D보다 B가 크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를 한 번에 합쳐주시면 A, B, C까지는 바로 보이고요. C하고 D의 관계는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D가 또 있겠네요. 정리하시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B 뒤에 C하고 D인 게 맞는데 그들의 관계는 모른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렇게 분수처럼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C하고 D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보다 작은 쪽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기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가장 이런 말 다 빼고 이 조건 내에서만 확인 가능한 게 있으면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정답으로 찾아보실 수 있는 게 3번에 있을 거예요. 3번. 어떤 C 공룡은 가장 작은 A종 공룡보다 작다가 아니라 C는 A보다 작다. 그렇죠? C는 A보다 작다. 이건 확실한 거죠.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이 정보에서는 정답은 3번. 이 정보만 가지고 답이 안 나왔을 때, 그죠? 그때 이제 일부 가장 어떤 넣어보는 건데 보통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요 문구가 여러분 헷갈리게 넣어놓은 문구이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 봐주시면 아주 쉽게 답 내실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푸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조건 보고 맞는 문장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자, 보통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대우명제 많이 만들어 보죠. 그렇죠? 토익을 잘하는 사람은 고시도 잘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대우명제를 만드는 방법은 A면 B다 라는 것이 나왔을 때 대우명제는요, 위치 바꿔서 부정하는 거죠. 똑같이 맞다고 판단 가능한 것은 not B면 not A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에서 고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토익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위치 바꿨을 때 부정까지 하면 이것과 똑같은 문장으로 판단이 맞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요. 고시를 잘하는 사람은 토플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우는 토플을 잘하는 사람은 고시를 잘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우명제 만드는 것이 기본인 거고. 근데 다 만들고 이제 뭐 이 아래 거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문제는 바로 보기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토익 잘하는 사람은 토플 잘한다. 토익 잘하면 토플 잘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 토익 잘한다라고 시작이 되는 게 어딨나요? 첫 번째 있었네요. 자, 토익 잘한다. 이제부터 토플 잘한다까지 연결이 가능한지를 보는 겁니다. 토익 잘하면 고시 잘하고, 고시 잘하면 토플 잘 못하고. 자, 토플 잘 못하는 거 여기 있네. 토플 잘 못하면 탭스 잘하고요. 그리고 탭스 잘한다는 어디 있을까요? 이미 정리가 됐네요. 그죠? 토익 잘하면 고시 잘하고, 고시 잘하면 토플 잘하지 못한다는데 토플 잘한다 돼 있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첫 번째랑 두 번째 연결시켰을 때 1번은 틀린 게 보입니다. 토플 잘하지 못한다 정리됐어요. 연결까지 해서요. 그죠? 연결까지 해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만 봐주시는 거예요. 1번 틀린 걸로 확인됐고요. 2번 탭스 잘하면 고시 잘한다. 자, 탭스 잘한다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어디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예요? 네 번째 대우에 있어요. 그것도 빨리빨리 이제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대우 보시면 탭스 잘하면 토익 잘한다가 되죠. 네 번째 바꿔서 다 부정해 주시면 그쵸? 탭스 잘하면 토익 잘한다. 자, 토익 잘하면요. 토익 잘하면 고시 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탭스 잘한다 시작해서 고시 잘한다로 끝내본 거예요. 네 번째 대우하고 첫 번째까지 연결시켰을 때. 그래서 2번 어때요? 확인이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2번.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볼까요? 토익 잘하면 탭스 잘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토익 잘하면이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그죠? 여기 있죠? 토익 잘하면 고시 잘하고, 고시 잘하면 토플 잘하지 못하고, 토플 잘하지 못하면이라고 지금 연결되는 것이 여기 있네. 그죠? 토플 잘하지 못하면 탭스를 잘한다는데 잘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보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이 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각각 대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조금 연습이 되시면 바로 그냥 보기를 쭉
처음과 끝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조합을 만들어 보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2번으로 좀 쉽게 나왔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제시문 A를 읽고 제시문 B가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알 수 없는지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참과 거짓과 알 수 없음. 여기서 여러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없음 얘가 좀 되게 헷갈려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이다라고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과 거짓은 완벽히 그렇다라고만, 거짓은 완벽히 절대 아니다라고만 판단 가능할 때 그때 하는 거고,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보일 때 그때 무조건 알 수 없음 이쪽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제시문은 수박과 참외는 과즙이 많은 과일이다 라고 있습니다. 과즙이 많은 과일 섭취하면 갈증 해소와 이뇨작용에 더 좋다라고 했네요. 연결이 가능해요. 그죠? 수박과 참외는 과즙 많은 과일인데 과즙 많은 과일이겠죠. 과일을 섭취하면 갈증 해소와 이뇨작용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연결된. 그러면 수박과 참외는 섭취했을 때 갈증 해소하고 이뇨작용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제시문 B에 그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연결했을 때 나오는 그 문장 자체가 B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참, 맞다는 판단 가능하겠죠. 그대로 연결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냥 1번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은요, 절대로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박과 참외는 이뇨작용이 좋지 않다.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뭐예요?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수박과 참외는 뭐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때요? 그거는 정보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면 되는, 나는 맛있는데 해서 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할 때는 알 수 없음,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죠? 세 가지는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6번 문제까지 저하고 오늘 수리 문제하고 언어 추리 문제 몇 가지 문제 유형 살펴봤습니다. 저하고 봤던 문제 유형 중에서 이제 풀이 방법이, 이 방법이 이제 내가 혼자 했을 때도 이게 가능할지 한번 체득하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그래도 시간 단축에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완벽히 응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아마 그 방법이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좀 취업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SKCT 같이 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